장교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방송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강세호TV는 오늘부터 지난 3개월간 진행하던 송재혁의 장교양 시사 포커스는 소정의 시험 방송을 마치고 8월 6일 방송부터 매주 목요일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실버피아 온라인의 특임 전문 기자 위촉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2021년 장교양 급여 수가 이대로 좋은가? 라는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호TV를 진행하는 인터넷 신문 실버피아 온라인은 8월 6일 실버피아 온라인의 사세 확장에 따라 기존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법과 제도, 정책의 개선 촉구를 목표로 하던 주제를 대폭 확장하여 노인복지 및 건강의료 분야 서비스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를 강화하고 현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발굴하여 노인복지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보도 체제를 정립한다고 보도 체계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선된 보도 분야를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 노인 분야 신사업 창출과 장노년 일자리 창출. 이것은 은퇴자 협회와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 세 번째로, 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사례 발굴 및 최우수 기관 소개. 네 번째, 노인복지사업 핵심 리더와 단체 소개. 다섯 번째, 시니어 문화와 소통의 광장. 여섯 번째, 노인복지 분야 주요 이벤트 알림과 단신 뉴스. 일곱 번째, 신시니어 엔지니어링 기술 소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삼림 치유 및 치유 농업 등 힐링 복지 산업 등으로 노인복지 산업 전문 최고의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버피아 온라인은 이를 위해 강세호TV 방송 보도를 위한 특임 전문 기자를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방송 특임 기자 송재혁 한국노사협연대 회장. 두 번째, 노인복지 특임 기자 변경애 한국백만인클럽 회장. 세 번째, 장기요양 전문 기자 왕희진 한국백만인클럽 경기북부 지부장. 네 번째, 건강의료 전문 기자 김철준 건강의료기 대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일자리 창출 전문 기자 이은경 실버피아 온라인 청소년 담당관. 이번에 위촉된 특임 전문 기자들은 기자 역량 교육과 실습을 필요한 후에 2년의 임기 동안 협동기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실버피아 온라인은 강세호TV 유튜브 방송을 개편하여 송재혁의 장교양 시사 포커스를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로 변경하고 진행은 송재혁 방송 특임기자, 전화 인터뷰 풀은 지역 시설 제가 대표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전문가 대담은 장교양 뉴스의 왕희진 장교양 전문 기자가, 건강의료 뉴스는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 기자, 마지막으로 일자리, 소식, 문화, 소통 분야는 이은경 일자리 전문 기자가 담당하여 확대 진행합니다. 실버피아 온라인의 사업 확대에 따라 지금까지 무광고 인터넷 신문에서 광고 게재 신문으로 변경하고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한국백만인클럽 단체 운영비 지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실버피아 온라인은 한국백만인클럽 내 시민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독자 후원금도 받기로 방침을 변경했는데요. 실버피아 온라인 독자로서 자발적 후원을 해주실 분은 금액에 상관없이 국민은행 270-937-0400-7345 계좌명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 광고 및 후원, 방송 체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장교양 급여 수과 관련 소식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장교양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장교양 급여 수가 조정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교양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2021년 장교양 급여 수가는 약 1.37%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 유형별로 보게 되면
노인요양시설 1.28%,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32%,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1.49, 방문목욕 1.31, 방문간호 1.15, 주야간보호 1.29, 단기보호는 1.30%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장기요양 급여 수가가 관리 운영비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관리 운영비 산정에는 물가 상승률 0.4%를 반영하고 인건비 산정에는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를 반영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원칙으로 각 급여 유형별로 인건비 비중과 관리비 비중을 고려하여 급여 유형별 급여 수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급여의 급여 수가는 인건비 비율 80%, 관리비 비율 20%를 대입하여 1.5% 곱하기 80 플러스 0.4% 곱하기 20을 100으로 나누게 되면 1.28%로 산정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가산제도 개편과 재정 안정화 정책이 다소 반영되었다고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예년에 발표한 급여수가 산정 기준에 따르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수가는 관리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법과 제도 정책 변경에 따른 요인의 세 가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급여수가에는 관리 운영비는 물가 상승률을,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정했고 정책 변경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가산제도 개편과 재정 안정화 정책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조정안에는 2021년도 운영비 중 상당 부분 부담이 과중되는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의무 휴무제도에 의한 인건비 상승 부분과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인건비 상승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관공서 공휴일 부분이 2021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게 되어 있고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정책도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5인에서 50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어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됩니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분들, 특히 공급자 단체 위원 여러분들은 장기요양 최고의 전문가로서 공휴일 의무 휴무 제도 등 새롭게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셔서 최종 2021년도 장기요양 급여수가 인상 결정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기관장님들께서도 속해 있는 공급자 단체장에게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 시 현장의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수가 안에 침묵하는 공급자 단체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허수아비론이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